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힘뉴스 2부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대충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늦은 여름휴가를 떠났네요. 그래서 대충뉴스의 초대 패널이셨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가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대충뉴스 나오시죠? 네. 원래 강은선 기자님 거였잖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불러주셔서 저야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전화 연결이 아니라 직접 와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또 쉬는 날을 또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네. 소식 잘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임병환 기자가 이건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대전의 한 사립여고에서 벌어진 스쿨 미투 소식과 그리고 대전 지역 국민생활체육관에서 그 시대착오적인 그 접수 방법으로 이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죠. 충남 당진에서 있었던 그 농협 강도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스쿨 미투라고 말씀하셨는데, 미투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포함이지만은 약자유집에 있는 분들이 성적으로 어떠한 위해나 위협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를 말 못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용기 내서 이제 그거를 세상에 폭로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교사와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관계가 더 수직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뭐 성희롱이 있어도 쉽게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과거에는 좀 뭐 교장교감 선생님과 일반 평교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 뭐 요즘에 뭐 기간제 선생님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직에서 좀 약자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대상자들에게 더 이런 성희롱이 심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스쿨 미투. 네, 대전에서도 있었다고요? 네, 스쿨 미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전 지역 스쿨 미투는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해당 SNS 페이지에는 일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각종 성희롱 발언,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생 간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여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저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자식 귀엽게 생겼네 하면서 고추 한번 만져보자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뭐 여학생들한테도 이제 뭐 가슴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 왕왕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나는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사실 좀 굉장히 불쾌했을 텐데 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그럴 텐데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거지. 그게 좋았다는 거는 해서 좀 제 변태는 아닙니다. 네. 소화시키는 방법. 어떠셨어요, 강 기자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목격하셨거나 혹은 뭐 이렇게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제가 여중을 나왔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당진에서? 선생님들이 네네네. 네.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머리를 가다가 쓰다듬거나 아니면 이제 등을 이렇게 치거나 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 이제 학생들이 좀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 와서 또 혼내시고, 근데 또 저희 이제 학생들끼리는 어떤 선생님 너무 좀 그래 라는 소문이 이미 다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좀 기피하거나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의 행동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바라보거나 이렇게 좀 많이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요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만연해 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미투 제보가 이제 나오면서 가해 교사들이 1차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몇몇 학생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제 2차 사과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교내 대자보도 이제 붙여졌었는데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학교 측에 의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미투 그 관련 내용의 포스트잇으로 폭로가 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외부에서 좀 들어오기 어려운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폭로한 것 같은데요. 일부 교사들이 나중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렇게 좀 충격적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일부 선생님들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좀 놀랐다는 반응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학교 교장이 SNS에 언급된 교사 중에서 정도가 심한 교사 2명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이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또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나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폭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과거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아마 강 기자님은 싸움을 잘하는 축에 속했을 것 같고. 싸움 한 적 네, 없어요. 이게 그 싸움 잘하고 좀 소위 말해 껌 좀 씹던 친구가 어깨동무를 팍 하고 와가지고 야 이 친구야 하면서 막 목을 조르고 너 오늘 끝나고 뭐해 우리 같이 놀자 이러면은 힘이 약한 친구는요 싫어도 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굉장히 싫어도. 그리고 나중에 그 싫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뭐 쫌생이 소리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보복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폭력이라는 거는 가해자가 아무리 친한 의도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상대방이 그게 싫으면은 그건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참고 견뎠던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미투가 그냥 폭로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사회적 제도까지 만들어지는 좀 그런 계속되는 좀 이게 관심 그리고 또 뭐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또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에서 벌어졌던 그 스쿨미투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국민생활체육관에도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네, 그 대전 서구에 그 국민생활체육관이 있는데요. 갈마동인가요? 네, 갈마동에 네. 있는데 이게 그 대전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지나가는 봤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저렴한 그 스포츠 센터예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접근성도 좋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의 이용률은 굉장히 높아요.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수강료가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세고 그러다 보니 또 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용하기가. 특히나 이제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특이하게 그 현장에서 접수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 예약 같은 게 안 되고요. 전화 접수나. 네, 그게 안 되고 현장 접수만 받다 보니까 예전에 대학에서 과 수강 신청할 때 밤샘 하잖아요. 네. 그게 똑같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그 모바일 강국인데 하다못해 이제는 마시는 그 생수도 핸드폰으로 딱 주문하면은 집 앞에 배달되는 그런 세상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인터넷을 접수를 아예 안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오로지 현장에 가서? 네, 맞습니다. 네.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 국민생활체육관에서는 그 수영, 댄스 스포츠, 탁구, 배드민턴 등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가 월 4만 원 정도로 다른 민간 시설의 3분의 1 가격으로 굉장히 이제 착하죠. 네, 많이 저렴한 편이네요. 네, 근데 이제 매달 중순에 신규 등록을 하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그 시민들에게 우선 이제 접수권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은 한 달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걸로. 네, 남은 자리를 이제 신규 등록을 이제 하는데 현장 접수만 하다 보니까 전날 밤 10시나 11시부터 와가지고 예. 그 다음날 새벽 6시 접수거든요. 무슨 콘서트 아이들 콘서트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선착순을 받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회원들이 만약에 계속 할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권을 주는 네, 거고. 우선권을 주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 수요가 얼마 안 될 테니까 경쟁률이 더 세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현장 접수만 하다 보니 사실 그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좀 있거든요. 줄 서 있다가 혹시라도 뭐 싸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새치기를 했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또 네. 그 새벽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이제 또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좀 건강상에 이제 좀 우려점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생활체육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어른들이 많다 보니 그 인터넷 접수를 하면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와 소외 계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 민원이 많다 보니 이거를 좀 인터넷 접수로 이렇게 병행하기 쉽지 않다. 그 또 하나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병행을 하다 보면 이거를 좀 정리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하다 보니 현장 접수만 하는데 본인들도 이거에 대한 좀 불만이 많다고 들어서 이제 좀 검토를 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이용하면 싸게 이용하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탈락 회원들의 숫자가 적으면은 경쟁률이 더 셀 것 같고. 근데 보통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현장 접수도 하고 병행을 하잖아요. 이원화하는데.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한 3명이 그만두신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그건 정말 애매하겠네요. 인터넷으로 하기도 그렇고 현장에서 받기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인프라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좀 더 이제 확대를 하면 그만큼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뭐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운영하는 측의 그런 편의주의가 아니라 그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니까 그거는 존재 이유는 공공을 위한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공을 위한다는 거를 명분 삼아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이 편의성 먼저 고려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하는데 사실 국민의 뜻이 그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걸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우리 강 기자님은 야구장을 대전에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야구장 짓는 게 나아요? 이거 아니면 동네마다 이 생활관, 체육관 짓는 게 나아요? 그거는 같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문제인데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그거는 그래요. 시장의 이제 그 역량일 거고요. 네. 많이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야 싸움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약수터가 갖고 우리 운동기구 좀 많이 있죠. 일반 심지어는요, 그 세이백화점 앞에 인도에도 그 운동기구 있는 거 아세요? 버스 정류장 옆에? 네. 예, 그 저는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버스 기다리면서 돌리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대전에는 사실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은행 강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이것도 저희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저희 동네는 네. 이제 아니었는데, 그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서 그 못 쓰는 공구 있죠. 흔히들 타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이렇게 탕탕 쏘는 거. 못질하기 어려운데 못팡, 예, 그거 타카. 네네네. 이걸 들고 농협에 들어가서 현금 2,750만 원을 훔친 50대 식당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저 이거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모자 쓰시고 남성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셨다 뭐 이런 멘트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50대 여성이고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0일 오후 1시 45분 그 50대 여성인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500만 원을 범인은 잡았는데 500만 원 훔친 돈 500만 원을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훔친 돈을 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은행 강도고 또 타카 같은 흉기도 지니고 있었으니까 뭐 구속영장 발부는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A씨는 지난 수요일 당진 그 송악농협에서 타전기를 쏘면서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현금 2,7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인데요. 이 과정에서 또 못 6개가 발사됐어요. 아이고. 네, 근데 다행히 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경찰은 이날 다행히 그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 30분 만인 낮 12시 35분께 은행에서 6km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또 현장에서 현금 2,250만 원을 회수했고요. 영화 그 리셀레폰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 네, 멜 깁슨 나오는 거 있죠? 네. 데니 글로버인가? 그 우리 시네마 공화국 하니까 평소에. 근데 거기에서 타카로 사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멜 깁슨이 그 나쁜 악당을 맨 마지막에 타카로 막 쏴서 죽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도구입니다. 근데 A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요? 은행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A씨가 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진 빚이 9억 원이 넘어서 9억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빚이 상당히 많으셨네요. 근데 보통 9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서민들이 빚을 지게 되는 주요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업 실패? 이분은 이제 식당 운영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식당 하려면은 인테리어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권리금? 이런 것들 돈 많이 들고, 그래서 식당을 잘 차려놨는데 장사가 안 되면 그게 다 빚으로 이제 꼬박꼬박 쌓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사업 실패 같은 거 아니면 도박, 유흥 이런 데에 주로 이제 빚을 많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뉴스나 사회적 시선이 이 개인의 탓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으면은 너가 이렇게 놀았으니까 놀고 마시고 네가 못나서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송파 세모녀 사건도 한번 좀 떠올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안전망이 조금 더 탄탄하다면은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대충 뉴스 어떠셨습니까? 네. 네,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고요. 잘하시는데요. 네. 네, 혹시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 더 잘 준비해서 네. 좀 알차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충 뉴스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